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광개토 태양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입니다. 앞 시간에는 6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학사 교과서와 리베르스쿨 교과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교과서는 앞에 있는 교과서와 달리 어떻게 광개토 태양에 대해서 또 광개토 태양능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 31쪽에는 4세기 말에 즉위한 고구려 광개토 태양은 백제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대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후연과 고란을 격파하고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다. 또한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면서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일하게 광개토 태양 능비를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충주 고구려비와 호우 사진을 실어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에는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영원히 형제가 된다는 맹세가 실려 있고 신라 왕을 매금이라고 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청동 그릇인 호우에는 을묘년 국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고 16자가 새겨 있습니다. 이 호우 그릇의 용들을 태왕의 3년상을 위한 제사 용기로 보고 있는 것이 특별합니다. 다음에는 리베르 한국사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책 33쪽에는 광개토 태왕은 이름 그대로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혀 놓았다. 후연과 고란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대하였고 남으로는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에 진입한 외를 격파하였다. 광개토 태양은 고구려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광개토 태양능비와 충주 고구려비, 호우명 그릇 등에 관련된 사진을 폭넓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비문 가운데 영락 9년 기해년조 기사와 영락 10년 경자년조 기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 관련 기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99년에 태왕이 평양으로 순수 중에 신라 사신이 와서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있으니 고구려의 백성된 자를 구원해달라 아뢰니 태왕이 이듬해 40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구원해 주었다. 물러나는 외적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제와 외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었고 고구려는 신라를 보호해주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외적을 추격하여 이른 임나가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남부인지 일본 열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광복 후인 1946년에 경주에서 발굴한 청동 호우에 대해서는 16글자가 새겨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우물정자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호우명에 새겨 있는 우물정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고구려 광개토 태양의 역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동북 공정 때문입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5년간 동북 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역사 문화에 대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줄여서 동북 공정이라고 합니다. 동북이란 변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공정이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면 일의 진척 상황, 물품의 생산 과정이나 작업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공사, 사업, 영어로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요 예산만 2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액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구려, 발해 등 오늘날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이 나중에 통일되어도 딴 얘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 경초라가 중국 고구려사라는 한국의 고구려사가 아니라 중국의 고구려사다라는 주장입니다. 완전한 역사의 파탄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졌고 중국에 예속된 지방 정권이므로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 고구려는 본래 중국의 민족이었다. 또 고구려 유민은 중국에 흡수되었다. 셋,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계승성이 없으므로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지에는 고구려는 중국의 일개 소수 민족 정권이다 라고 써놓았으며 심지어 광개토 태양을 만주족 출신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리 정부는 되도록이면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회과학원이나 학술연구단체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의합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왜 중요하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의 영토와 종종 문제로 시비를 했다면 일본은 광개토대왕 능비의 비문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구려 역사는 한중일 사이에서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역사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땅은 비문에 시조 추무왕이 창건한 터라고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무왕은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고구려 북부여는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비문의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신묘년, 즉 391년의 기록인데요. 이외의 신묘년, 내도해 파 백잔 신라 이위 신민. 일본 측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이 구절을 왜 일본이 백제의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억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구절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된 것은 한국의 정인보 선생이 일본 측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이 구절의 주어를 왜로 보고 왜가 백제와 신라를 공격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정인보 선생은 이 구절의 주어는 문장 속에 생략되어 있는 고구려다라고 일본 측 해석을 반박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학자 왕건구는 일본이나 정인보 선생의 해석에 대해서 동조도 하고 부정도 했으나 결국 이 구절은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일본 측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왜가 한반도로 건너왔다고 해석하려면 현재의 레도해가 아니라 이 구절은 도해레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문으로는 일본이 왜가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레자 앞에 놓고 레도해로 보면 고구려 또는 광개토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탁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르보다 탁본이나 또 프랑스 사반느 탁본을 보면 이 외이의 이 외나라 외자가 심하게 깎이고 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그 자리 그 글자가 본래 외나라 외자였다면 오늘날처럼 심하게 깨질 이유가 없겠죠. 본래 이 능비를 일본이 처음 발견한 이후로 비문 조작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래 그 자리에 외나라 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글자를 변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래 그 자리에 외나라 외자가 아니라 임금 제자가 쓰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두 글자는 연할 연자, 외나라 외자, 연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이 신묘년래 도해파 백잔 연애 신라 위이 신민 이렇게 바로 잡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비문 왜곡 조작에 대해 우리 한국사 교과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교육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가면 일본 사람 머릿속에는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각인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광개토대왕의 비문을 일본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일본이 과거에 백제, 신라를 식민지 지배를 했다라고 생각만을 하게 되겠죠. 일본 학자도 문제지만은 그러한 교육을 받는 일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박하고 자기 주장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국사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역사를 암기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바른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아출판사의 비문 해석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겠습니다. 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험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상과 같이 은택, 황천, 위무,
사해, 소재 분류, 선형 기업, 국부 민은, 오곡 풍수 등은 고구려 광개토 태양의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말로서 고구려의 대국가 상징한 말들입니다. 이런 고구려의 대국가, 대이상의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은 고조선의 영토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천하 질서와 통치 이념까지도 계승하였습니다. 고구려의 상징세인 삼조고는 각저총, 무용총, 진파리 7호 고분 등 여러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합니다. 삼조고는 해와 새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고조선 시대의 태양과 새의 숭배관념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문이 한자로 새겨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한자 비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 더 오래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1차 사료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태양릉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광개토 태양 비문에 실려있는 1600여자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구절은 구구, 미는, 사해, 영락 이 8글자라고 봅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국민을 넉넉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라고 요약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릉비 6.39m의 거대한 저 비석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비석 비문이 아니라 모든 가슴 속에 우뚝 솟아있는 비문 비석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광개토 태양릉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